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는 불에 타버린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주민 9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진 불은 비닐하우스 6개 동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데요.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전북대는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전북대 교수회는 강간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의대생에 대해 제적 의견을 냈는데요. 최종적으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제적은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는 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학생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해당 의대생은 징계가 확정되면서 국내 의대를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마지막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박수와 함께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이들은 2009년 해고 이후 복직하지 못한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 가운데 11년 만에 복직된 노동자들입니다. 앞서 2018년 9월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로 쫓겨났던 해고자들을 차례대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12월 복직을 10여일 앞두고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해고자들은 쌍용차 공장 앞에서 출근 투쟁을 이어왔고 결국 쌍용차는 복직 방침을 다시 밝혔는데요. 이들은 2개월 동안의 교육을 거쳐 7월부터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원일 셰프의 예비 신부 김유진 PD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김유진 PD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김유진 PD는 사과문을 2차례나 올리고 나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김유진 PD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가족들에게 발견돼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요. 한때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으며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일 셰프의 예비 신부죠. 김유진 PD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입원을 했습니다. 김유진 PD의 가족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이 과장된 허위 사실 등등으로 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익명성에 편승해가지고 악의적인 어떤 의도, 그런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거듭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즉 고소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경고한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거를 발굴해서 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한다든지 선처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김 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비공개 SNS였어요. 여기 글을 올렸는데 억울함을 풀어서 이원일 셰프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또 다른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의 행동을 마치 김유진 PD가 한 것처럼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여러 사람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가해를 했고 그 가해자가 내가 아닌 다른 친구인데 마치 내가 가해를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 그 친구도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가해자라고 몰리고 있는 부분 억울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뭐 이원일 셰프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필로 뭐 반성문, 사과문 등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것도 쓰는 것인데 이원일 셰프가 이 자필로 된 사과문을 쓰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충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보드 앞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글을 올리고 있는 모든 분께 부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의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만장에서도 다뤘었던 얘기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에게 의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결국 이 학생 제적 처분을 네.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못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적 퇴학 같은 처분이죠. 뭐 총장 결정이 난다면 학교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이 대학으로 입학을 근데 거기는 가면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대학에 수학능력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모 대학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의과대 학생이 출교를 당한 이후에 다른 의과대에 입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입학을 해서 나중에 의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지금 재학 중이나 이 성범죄 이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학교에는 다시 그렇죠. 입학을 할 수가 없고 만약 그렇게 다른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한 의사가 될 수가 없다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쌍용 자동차의 마지막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한 끝에 일터로 돌아갔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라고요. 네, 11년 만에 기다린 복직이지만 노동자들의 마음 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했던 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 당시에 이 파업의 진압에 나섰던 경찰 측, 그러니까 국가죠. 그리고 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당시에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이 됐으니까 이에 대해서 1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사측도 이거는 파업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상급단체죠. 금속노조에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경찰에 14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이 나왔고 또 사측에 33억 1,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이제 경찰과 그다음에 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요. 일단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가 2009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배상액에 합산된 지연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 손해배상의 지급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완벽하게 모든 게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